사모펀드 관련해서 나오신 건가요? 윤총경 주식 투자 관련해서도 뭐 혐의점이 있어서 보고 나오신 건가요? 평소 때는 사실 얼굴도 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날 단체 회식이라서 한번 봤던 것이죠. 네, 검찰이 클럽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은 윤총경, 그러니까 과거 경찰총장으로 알려졌던 윤총경과 관련해 어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윤총경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관섭 변호사님, 네. 저는 갑자기 왜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을까? 혐의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윤총경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승리와 관련된 수사가 좀 부실 수사를 했는데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게 아닌가. 근데 그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수석이었죠. 그렇지만 꼭 조국을 겨냥한 수사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형사 3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는 이제 특수 2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부가 틀리고 이 사건 자체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이에요. 근데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보니까 검찰에서 이거 굉장히 좀 부실한 수사고. 그러니까 윤총경은 어떻게 경찰 수사 결과가? 윤총경은 그 당시 이제 직권남용죄로 검찰의 기소기를 송치를 했는데 내용은 그거죠. 뭐 승리와 관련돼서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줬다. 이걸 네. 직권남용죄로 본 거죠. 그래서 그걸로 기소기를 송치했지만 그 당시에 뭐 카톡에 검찰총장이라고 검찰청장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과 유착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많이 봤는데 네. 사실은 유착관계 관련해서 뭐 뇌물을 받았다랄지 이제 그런 것들은 없는 걸로서 드러나면서 경찰에서는 송치를 했는데 이제 검찰에서 보니까 좀 부실 수사가 있고 또 윤총경이 이제 최근에 구속된 이제 큐브스라는 회사, 네. 그 노건 CNI인가 노건 CNC론가 회사 병행이 됐거든요. 그 회사 대표였던 정모 씨가 60억 횡령을 구속이 됐어요. 근데 그 정모 씨가 윤총경을 승리의 동업자 유모 씨한테 소개를 시켜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모펀드 관련된 WFM의 주식을 사고 뭐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을 받고 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 이걸 뇌물로 보고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더 수사에 깊게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이제 민정수석실에 이 윤총경이 1년 동안 근무하다가 경찰청 인사과정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연관성이 조금 드러날 수도 있는 여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이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와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긴 한데요. 이현종 의원님, 그래도 윤총경이 이 조국 가족 펀드와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왜 이제 우리가 조국 장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냐 이게 예.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총경 자체 수사가 부실하게 됐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네. 집에도 압수수색도 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뇌물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있는 것과 함께. 근데 윤 총장이 보니까 큐브스라는 주식을 이게 이제 상당히 산 게 있어요. 또 네. 받기도 하고. 네. 근데 이 큐브스라는 회사가 보니까 이 코링크피라는 지금 이제 사모펀드의 주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어떤 자회사인 WFM이 투자했던 회사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도 소개해준 사람이 이제, 중간에서 정모 씨라는 사람이 윤총경하고 이쪽 WFM하고 소개를 시켜준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사진 자체가 보면 예. 실제 큐브스의 정모 대표라는 사람이 저 사진을 찍어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즉 민정수석실 회식 때 가서 윤총경과 당시 민정수석의 사진을 찍어줬는데 저게 외부 인사의 사람이 찍어줬다. 근데 그걸 질문하니까 지금 조 장관 같은 경우는 그날은 우리 자체 내 회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결국은 이게 사모펀드 회사와 연결돼서 거기에 윤총경이 여기로부터 주식도 뭐 5,000주 받고 관련돼 있고 또 이 사람이 민정수석실과 연관이 돼 있고 예. 근데 이제 지난번 수사가 부실하게 됐고 결국 불기소 처분이 됐다. 자, 그러면 실제 이렇게 된 과정에서는 뭔가 조 장관과 이 또 사모펀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조 장관이 봐준 게 아니냐. 즉, 민정수석실에서 뭔가 눈 감아준 게 아니냐. 바로 요 지점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이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했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보면 그동안 정경심 교수라든지 이런 가족의 문제였다면 최근에 벌어지는 수사를 보면
조국 장관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 네. 이런 부분에 일단 검찰 수사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현종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근무할 당시에 이 민정수석실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또 다른 측면에서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검찰이 특감과 수사관도 소환해서 조사를 네. 했다는 부분이 여기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두 가지 맥락인데요. 민정수석실 관련돼서는 바로 윤총경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랬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감독은 금융계 쪽에 있었고 실제로 이제 친문의 아주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이 어떤 뭐 친문들 특히 부산파 친문들과 굉장히 관계가 깊고 실제로 금융계 인사를 사실 좌지우지했다. 근데 이제 개인 비리 혐의 관련해서 저번에 김태우 수사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감찰을 했다는 거예요.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덮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덮이는 과정 속에서 실제 어떤 친문의 핵심들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당시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였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찰이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어떤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어떤 이 여러 가지 혐의가, 비위 혐의가 이렇게 덮여진 데는 뭔가 민정수석실에 어떤 비호가 있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도 이번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검찰이 지금 인력을 동원해서 심력 있게 보는 수사가 바로 이 수사입니다. 네. 최 교수님, 네. 그렇다면 이렇게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좀 치명타가 되는 건 아닐지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전제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는 윤총경이라는 사람이 개인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윤총경이 지금 여러 가지 주식도 받았고 투자하라고 또 문자 받거나 투자해서 예를 들면 곧 오르니까 투자하세요. 이런 내부 정보잖아요. 이거 받아서 했고 지금 물론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윤총경을 세 가지 혐의로 사실은 문제가 됐었는데 한 가지 혐의만 직권남용 혐의만 가지고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거든요. 네. 검찰이 그걸 이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윤총경 개인의 비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버닝썬과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회사 큐브스라는 회사 연관돼 있는 부분이에요. 네. 물론 그 얘기 가운데 지금 WFF 혐의 나오고 민정수석실이 연관돼 있는 게 아니라는 의혹은 나오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이게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윤총경이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다고 해서 민정수석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아직까지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의 초점은 윤총경이라는 사람이 개인 비리예요, 지금. 이 사람이 비리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걸 넘겨 짚어서 우리가 민정수석실과 연관이 있고 조국 수석과 직접적인 전 수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연결짓기는 아직은 이르고요. 윤총경의 수사를 통해서 만약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연관돼 있다면 그걸 수사를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윤총경 개인의 비리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김가삼 변호사님. 네. 앞으로 윤총경 관련 수사 핵심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최진봉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이제 검찰이 제가 볼 때는 그 조국 수석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관련 수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실제로 내부의 중요한 부분은 나오고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여당이나 이제 청와대에서 문제 삼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이제 자잘한 그러한 조국 장관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많은 것들이 검찰은 가지고 있고 수사를 해서 상당 부분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실은 윤총경 관련된 수사를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윤총경의 어떠한 비리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았느냐. 또 승리와 여러 가지 관계된 경찰과 어떤 유착 관계. 이제 그 부분이 첫 번째 초점이 됐었는데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민정수석실까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국 펀드와 관련된 사모펀드의 어떤 거래와 관련된 부분 이런 네. 것들이 또 드러날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했잖아요. 근데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경제부시장에 했던 유재수 씨에 대한 어떤 특감, 어떤 향응 그런 걸 받았다는 걸 가지고 특감을 했는데 이 특감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누가 영향을 미쳤느냐. 만약에 민정수석이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쳤다고 하면 그건
일반적인 아까 우리가 검사하고 전화 통화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이 거기까지 들여다보고 있는지 검찰이 그 부분은 뭐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네.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가 검찰의 별건 수사에 대해서 한번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별건 수사라는 게 이게 본안 이건가요? 말고 나머지 어떤 이 연관된 수사에 대해서 이제 경고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좀 취재하기로도 검찰이 지금 별건 사건들 꽤 많이 지금 여러 가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부분에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찰이 과연 앞으로 어떤 수사,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